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화이트 컨셉이 100만원 초반대 중급형 게이밍 PC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요정도면 무거운 게임들도 약간의 옵션 타협만으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직접 조립도 해보고 실제 게임도 어느 정도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먼저 부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CPU는 인텔 코어 i5 10400으로 선택을 했고요. 요즘 가격 안정화가 많이 되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게 된 제품이에요. 대략적으로 소개해 드리자면 6코어 12스레드에 올코어 부스트 4.0GHz를 보여주고요. DDR4 2666MHz 램을 기본 지원해요. 요건 인텔에서 보내주셨고요. 여기 오른쪽에 코일에서 유통된 정품이네요. 요즘은 게임 하나만 딱 틀어두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옆에 스트리머 방송도 틀어두고 유튜브도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확실히 6코어가 보급화되면서 그만큼 최신 게임이 다코어 지원도 늘어났고, 그래서 요 정도 써야지 안 부족한 것 같아요. 간단한 렌더링, 인코딩 같은 작업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야, 이제는 6코어가 보급형이 되어가고 있다니 감회가 좀 새롭네요. 메인보드는 MSI B460M 박격포 모델로 가져왔고요. B460 모델 중에 전원부도 최상위급이고 온도도 착하면서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이죠. 뭐 전반적으로 되게 잘 만든 제품이에요. 여기 화면에 와이파이 안테나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죠. 다른 건 똑같고 와이파이 지원 여부에 따라서 5,000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와이파이로 인터넷 연결하실 분들은 와이파이 모델로 구매하세요. 램은 삼성 DDR4 8GB 두 개로 16GB 구성을 할 거고요. 게이머시라면 16GB 하면 충분하실 거예요. 또 기본 쿨러로도 발열 해소가 가능하긴 하지만 디자인과 더 정숙함을 위해서 존스보 CR1000이 화이트 색상의 사제 쿨러를 가져왔고요. 얘가 한 2만원대 정도의 이제 보급형 쿨러예요. 케이스도 다크 플래시 풀룩스 화이트 케이스로 깔맞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전면이 메쉬로 되어 있고 뭐 디자인도 나름 깔끔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없는 것 같죠? 그래픽 카드가 없는데 요 구성을 기반으로 GTX 1660 슈퍼부터 RTX 2060 슈퍼, 2070 슈퍼까지 예산에 맞춰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시면 돼요. RTX 2060 슈퍼를 구매하시면 110만원 정도, 2070 슈퍼를 구매하시면 130만원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죠. 뭐 조립하는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모든 조립의 시작은 메인보드에 CPU를 넣는 것부터죠. 여기만 조심을 침착하게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싹 밀어주시면 이 가이드가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뭐 조립이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는 CPU 쿨러를 장착해 주도록 하고요. CPU 쿨러 장착 방법은 이제 쿨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CPU의 서머를 이렇게 쭉 짜준 다음에 CPU 쿨러를 결착시켜주면 되는 거죠. 사실 i5 10400 정도는 기본 쿨러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제 쿨러를 장착하면 좀 더 조용해지고, 그리고 여기 위에서 LED가 나오면 더욱더 간지겠죠. 사실 이런 감성 때문에 사제 쿨러를 사는 이유가 좀 더 커요. 다음에는 램을 꽂아 주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건들 게 따로 없어요. 그리고 케이스를 꺼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단에 파워를 장착하게 되어 있는 케이스들은 하단 파워를 먼저 장착해 주시는 게 조립이 가장 편합니다. 이렇게 파워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메인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메인보드를 자세히 보면 여기 위쪽에 CPU 보조 파워선이랑 여기 24핀 메인 전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게 여기 미리 8핀 선이랑 24핀 선을 이렇게 빼내 주시면 조립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맞춰서 넣어 주시고 이제 여기 있는 나사를 쪼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전면 패널 선이랑 SATA SSD를 쓴다면 여기 SATA SSD 선도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조립이 거의 끝난 거예요. 뭐가 하나가 허전하죠? 이제 그래픽 카드만 여기 꽂으면 되는 거죠.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조립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조립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오, 되게 괜찮은데요? 이게 전면에 펜이 약간 휘황찬란하지도 않고 그냥 은은한 게 개인적으로 되게 이런 느낌 마음에 들고요. 여기 위쪽에 CPU 쿨러에도 이렇게 LED가 들어오고 펜에도 LED가 들어오네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이 빌드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줄지 확인해 보시죠. 자, 작업 관리자를 보면 이렇게 i5 10400
6코어 12스레드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고요. 속도도 뭐 4GHz로 잘 나오고 있네요. 그럼 RTX 2060 슈퍼와 2070 슈퍼 각각 장착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RTX 2080 슈퍼인데요. 배그 3트라 국민 옵션에서 평균 150프레임 가량을 보여줬고요. 산지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정도면 144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보여주더라고요. 구간 약간 하락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만 구성해도 144Hz 모니터에서 배그 국민 옵션으로 원활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울트라 옵션으로 설정해봤는데 평균 130프레임 가량을 보여줬고요. 총을 쏜다던가 하는 이펙트가 겹쳐있으면 120프레임까지도 하락하더라고요. 최고업으로 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그래픽 카드네요. 다음은 오버워치인데요. 최상 옵션이 렌더링 스킬 100%에서 144프레임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펙트가 많이 겹치면 144프레임이 약간 위협받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최상 옵션에서 거의 완벽하게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다음은 데스 스트랜딩인데요. 매우 높은 옵션에서 평균 120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어요. 144프레임을 완벽하게 방어해주지는 않지만 AAA급 게임에서 이 정도 모습을 보여주면 괜찮죠. 다음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인데요. 매우 높은 옵션인데 프레임이 평균 240프레임을 보여주고요. 아쉽게도 이펙트가 좀 복잡해지면 100 후반대까지 떨어지긴 하네요. 결과창에서는 평균 238프레임이 나왔어요. RTX 2060 슈퍼와 조합하면 대부분의 게임에서 옵션 타입으로 평균 144Hz 모니터에서 잘 즐길 수 있고요. 약간의 옵션 타입이 필요하긴 하지만 뭐 100만원 초반대의 구성인 걸 생각해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RTX 2070 슈퍼인데요. 배그의 최적화가 너무 별로여서 국민 3트라 옵션에선 차이가 크게 눈에 띄진 않고요. 하지만 올 울트라로 설정했을 때는 2060 슈퍼보다 확실히 더 나은 품질을 보여줘요. 총을 쏘거나 하는 이펙트가 겹쳐도 프레임 하락이 훨씬 적더라고요. 오버워치에서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200프레임 이상을 보여줬고요. 이펙트가 많이 겹치는 상황에서도 180프레임 가량을 보여줘서 확실한 체급 차이를 보여줬어요. 매우 높음이나 높은 모션에서는 240프레임도 방어가 가능하더라고요. 데스 스트랜딩에서는 평균 135프레임 정도를 보여줬고요. 구간에 따라서 2060 슈퍼에서는 볼 수 없었던 150프레임까지도 보여줘요. 옵션 타입을 아주 조금만 더 한다면 평균 144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레인보우 식스 시즈에서는 차이가 좀 더 부각되는데 300프레임 넘게도 보여주고요. 이펙트가 겹쳐도 240프레임 이하로는 잘 안 떨어져요. FHD 240Hz 모니터를 노리시는 분들에게 괜찮아 보이네요. 결과창에서는 평균 256프레임으로 2060 슈퍼보다 20프레임 가량 높게 나왔어요. 2060 슈퍼가 옵션 타입을 통해서 FHD 144프레임으로 게임을 하는 느낌이라면 2070 슈퍼는 144프레임을 방어하는 느낌이고요. 실제로도 캐주얼 게임 정도는 뭐 240프레임까지도 해주죠. 전체적으로 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요. 게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인텔 코어 i5 10400은 RTX 2070 슈퍼까지도 병목 현상이 없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온도는 어떨까요? 프라임 95 스몰로 30분간 테스트를 해봤는데 AVX2 명령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정할 수 있는 최고의 부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61도 정도에 불과했고요. 2만원대의 저렴한 공랭 쿨러로도 온도 잘 잡네요. 온도가 낮으니까 CPU 팬도 천천히 돌고 소음도 적고요. 소모 전력도 보면 CPU 단일로 85W를 소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의외로 소모 전력이 되게 낮네요. 메인보드의 전원부 온도도 확인해봤는데 50도가 채 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온도에 민감하신 분들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인텔 코어 i5 10400을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성능 잘 뽑아주고요. 온도, 소모 전력 좋고요. 최근에는 가격도 많이 떨어져서 저렴하게는 19만원 후반대에도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가성비가 많이 높아졌죠. 뭐 요 정도로 구성을 하시면 웬만한 게임에서 약간의 옵션 타입으로 FHD 144Hz 모니터에서 잘 즐길 수 있고요.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